그 중에 원천징수 요거 여러분들 원천징수 이 내용은 지금 여기에도 나오는데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야 뒤에. 그래서 그 한번 미리 잠깐 보면 어디에 나올 거냐면 신고 절차에 이게 보기 안 좋아. 잠깐 연결해서 나중에 볼 거예요. 거기 429페이지 교재로 그냥 우리 교재로 그 429페이지 원천징수 보이죠? 이 세율은 지금 외우는 건 아니고 나머지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외워질 거예요. 양이 좀 많긴 해. 세율.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원천징수 지급시기 의제 보이죠? 이것도 중요해. 그럼 지금 앞에 배우는 내용하고 이 뒤에 있는 이 둘을 같이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은 앞에 있는 것만 하겠지만 나중에 세율하고 지급시기 의제라고 해서 이걸 같이 공부하시면 이걸로 별도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됐어. 그리고 이게 작년에는 안 났을 거야. 그리고 원천징수 문제는 거의 꾸준히 났는데 서술형으로. 그래서 항상 원천징수 내용은 아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객관식 문제 보다 보면 이제 이게 법인세까지 같이 배워야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그때 하더라도 요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설명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얘네는 특징은 이제 A라는 자가 B라는 자한테 어떤 용역을 제공받는 다음에 대가를 지급하는 거야. 이렇게 대가. 이 대가를 지급할 때 B가 이제 개인일 수도 있고 B가 법인일 수도 있어. 일단 그때 대가에 대해서 다 주지 말고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요 금액을 다 주지 말고 이제 보통 이게 금융소득이다. 그러면 14%라고 해서 140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140을 빼고 860을 얘한테 주래. 그러면 요 140에 대한 14%에 대한 요 금액은 어떻게 할 거니? 요 금액은 A가 직접 세무서에 이렇게 납부를 하는 방식이다. 이게 원천징수야. 대신 징수해서 납부해 주는 거. 그때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불러.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불러요.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가능하다 안 하다? 아니 뭐 이자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잖아. 개인끼리. 그러면 원천징수 원칙상 해야 돼요. 그래서 A는 꼭 회사일 필요는 없어요. 회사가 아니어도 원천징수 의무자야. 일단 첫 번째. 근데 A가 회사여야 되만 아니면 이제 사업자인 경우만 해당되는 원천징수 소득이 있어 하나가. 이 소득 중에 얘가 인적 용역 제공자, 인적 용역. 그 원천징수 세율은 3%거든요. 3.3%. 들어봤잖아. 3.3. 이 3.3으로 원천징수에서 납부하는 이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자인 경우만 해당이 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지. 어떤 사람이 내 일을 도와줬어. 그럼 내 개인으로서 걔한테 대가를 주는데 3.3을 떼고 준다? 이럴 수는 없어. 근데 내가 돈을 빌려서 이자를 이제 줘야 되잖아. 이자를 지급할 때는 개인끼리도 이제 뭐 비영업대금이라고 해서 25%를 제외하고 신고하면서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상 사업자가 아니지만 그 소득은 예외적으로 사업자인 경우만 가능하다.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를 신고해서 납부할 건데 그때 이 B가 개인이면 이거는 규정을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얘가 법인이면 이 규정은 법인세법에 규정을 해놓은 거다. 그럼 법인세법도 뭐가 있다? 원천징수라는 게 있어. 근데 차이는 B가 개인일 때는 지급하는 소득이 대부분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할 거야. 대부분 소득. 안 한 소득도 있어요. 근데 B가 법인일 때는 소득이 정해져 있어. 이 두 개밖에 없어. 얘는 이자 소득하고 투자 신탁이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법인한테 지급하는 이자하고 그럼 투자 신탁이익이 뭐냐면 법인이 어떤 펀드라는 이제 예를 들어 간접 투자했을 때 얻는 배당이야.
이게 배당인데 간접 투자 배당. 그러니까 법인이 삼성전자가 어떤 투자회사에 돈을 맡겨서 배당받을 때 그때만 원천징수하고 이 이외의 돈을 줄 때는 그냥 줘야 돼. 응? 지금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법인은 이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밖에 없고 개인은 잘 보세요. 이, 배, 사, 근, 연, 기, 퇴 여기까지야. 양도 있어 없어? 없어요. 양도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사업소득도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안 해. 왜? 둘은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특정사업소득이라고 해서 보통 인적영역 제공자,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 프리랜서 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몇 프로다? 3%. 3.3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개념인데 같은 얘기예요. 3%다. 근데 여러분들 그 접대부라고 해서 접대부들한테도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거든요. 그러니까 접대부의 원천징수 세율은 3%가 아니야. 얼마 들어봤어요? 얼마야? 접대부는 5%야. 5%.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적영역 제공은 3%인데 접대부한테는 예를 들어서 표현을 그렇게 써 있어요. 접대부한테는 5%를 하래. 그 해당되는 대가를 줄 때. 근데 시험에 재작년 시험에 다음 중 원천징수 세율 중 틀린 것 접대부가 나왔어. 10%라고. 그러면 우리 원천징수 세율 자체에 10%는 단 하나도 없어. 그 선생님이 어떻게 낸 거야? 야, 너 원천징수 세율 본 적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10%는 없어. 아무것도 없죠. 우리 모든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할 건데 아까 세율표 봤잖아. 그 안에 보면 10%짜리가 없어. 아니 주려면 다른 좀 헷갈리게 줘야 될 거 아니야. 3%를 주든지 뭐 4%를 주든지 4%는 있거든. 우리 연금이 내는데. 그럼 학생들이 4%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예 뜬금없는 세율을 준 거야. 그게 난이도보다 하야. 그런 문제들이 실제 시작하자마자 10분 안에 한 열 몇 개를 풀 수가 있어. 근데 뭐 이제 그건 스킬이겠지만 하여튼 세법 문제 보다 보면 그런 쉬운 문제들을 먼저 빨리 많이 풀고 시작하는 사람이 일단 유리한 거야. 근데 그렇게 보통 안 풀어. 얘기를 안 해주면 그냥 순서대로 풀어. 1번에 난이도 극상을 넣어놨는데 일단 해결하고 가야 돼. 일단 그러면 뭐 뒤 쉬운 난이도 하짜리는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찍어야 돼. 뭔지 알겠죠? 문제 푸는 우리 세무사 회계사 시험은 쉬운 문제를 너무 먼저 푸는 게 유리한 거지 문제를 다 푸는 시험이 아니야. 다 푸는 시험이 아니야. 그래서 항상 하 난이도를 찾아야 돼. 응? 그러려면 공부 좀 하시면 알아요. 하시면. 그래서 지금 이 소득에서 원천징수를 이제 양도 넣고 일반 사업 소득 없이 나머지는 다 원천징수한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